네, 7월 2일 시황 이슈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7월 2일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전 한때 코스피에서 1조 원 이상 순매도했지만 오후에는 7,700억 정도로 매도를 줄였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18만 주 2일도 순매수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하반기 주도주로 또 오를 것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7월 2일 아침 다우 나스닥 상승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상승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조업 경기 지표가 위축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미 국고채 10년물이 4.45로 마감됐습니다. 국제 정세 리스크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잠시 뒤에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209달러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내일도 지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근데 국내 2차 전지는 조정세가 지속되고 있죠. 국내 2차 전지 향후 전망 자세히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2일날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3포인트 하락해서 2780, 코스닥은 17p 하락해서 829 마감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300억밖에 매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스닥은 1049억 매도했고 기관들이 코스닥을 1638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컸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9원, 1900원 근접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900원이 넘어가게 되면 국내 증시에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7월 2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KB금융,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론, 그 다음에 삼성전기, LG전자, 그 다음에 실리콘투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했고요. 현대차, 삼성 SDI, 네이버, LIG 넥스원, 방산주 이득 실현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 2차 전지 관련주, 방산주 중심으로 이득 실현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보겠습니다. 그나마 강했던 것들은 빨간 글씨 보이시죠? 그 의약품, 그 다음에 금융, 증권, 보험주가 강했고 전반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 한번 볼까요? 반도체 시장 그 약세를 보였지만 그나마 삼성전자는 매우 좋았습니다. 종가가 81,800원, 뭐 장중에 등락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은 어제 1,100만 주에서 다시 기본 거래량 1,400만 주 이상 회복이 됐다는 점, 그 다음에 외국인이 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이제 하루 동안 218만 주를 샀는데 작년 1월 이후에 외국인이 3억 3,400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따라서 하반기에 빅테크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전고점 86,000원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 등락이 있었지만 강보합 하이닉스가 23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뭐 지수 대비 3,500원밖에 하락 안 했으니까 양호하죠. 거래량은 230만 주, 그 다음에 외국인이 오늘 플러스 20만 주 순매수였습니다. 하이닉스도 작년 1월 이후에 외국인이 4,280만 주 순매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눈여겨될 부분입니다. 자, 미국의 국고채 금리를 봐야 되는데 이 국고채 금리가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오늘 현재 10년물이 4.453 보이고 있어요. 4.453 보이시죠? 오늘 소폭 하락했긴 했는데 4.5에 근접하면 상당히 금융시장에 부담이 돼요. 이미 4.4를 넘어가면 부담이 되는데 얼마 전까지 이 4.2 레인지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따라서 이미 4.4를 넘었고 4.5를 넘어가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금융시장에 상당한 리스크가 올 수 있다. 따라서 미국 다우 나스닥도
이 흐름에 따라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특히 나스닥 시장이 금리에 아주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 기술주 동향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2일 특징주 보게 되면 역시 은행, 보험, 이 밸류업 기대감에 금융주가 특히 강했어요. 뭐 신한금융, KB금융, 또 보험 전선주도 강했습니다. 특징주로 보면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를 냈어요. 다시 뭐 오늘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이 뭐 30만 주 이상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실적주 중심을 기술적 매매를 하고 있다. 역시 실리콘트라는 화장품 관련주를 기관까지 같이 샀거든요. 조정받고 다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자동차, 화장품, 전력, 전선, 조선, 보험 이런 종목군들을 순환하면서 돌려막기 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 때 외국인들이 기술적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 예를 들어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는. 그러니까 시장이 좋다고 치면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게 되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권에 가 있고 불안하게 되면 현물과 선물의 이른바 낙폭을 이용한 갭을 이용한 매매만 한다는 거죠.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른바 리스크 관리 전략을 하고 있다. 자, 그 자원주 관심 많으신데 자원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종가 57,600원입니다. 6,100원 하락했죠. 거래량 349만 주인데 지금 외국인이 오늘 10만 주를 또 샀어요. 의외로. 글쎄 그동안에 외국인이 팔았는데 외국인이 10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들은 쭉 팔았는데 그런데 기관은 23만 주를 팔았어요. 투신과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팔았고요. 오히려 연기금은 6천 주 정도 샀어요. 근데 참고할 것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의 흐름을 보시면 일봉 차트로 보면 이제 일단 추세는 단기 추세는 이탈됐어요. 이탈됐습니다. 이게 테마주 흐름에서 메인 지지력을 실패했다. 제가 테마성으로 본 사람들 62,100원이 리스크 관리 가격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62,100원이 이탈하니까 급격하게 추세가 이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추세는 이탈했지만 이 흐름은 내일 정도, 모레 정도 6만 원 이상의 돌려 세우는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 흐름을 봐야 되고요. 이 지금 이 거래량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동반되지 않은 가운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메인 그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포스코 인터의 자원 테마는 유효하다.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 인터의 메인 세력은 연기금인데 연기금 매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자원주 테마 흐름상 다시 자원 대책 회의가 개최가 되고 향후 방향성이 구체화되면 자원주는 다시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치주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단기 테마성 차원에서는 일단 후속 대책 회의를 보고 추세를 좀 모니터링 해야 된다. 하지만 가치주 차원에서 보게 되면 포스코인터의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이나 풍력 재생, 그다음에 LNG, 따라서 미래에너지 분야로 가는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실적 흐름과 가치 흐름에 연동해서 주가는 계속 조금씩 저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원 테마 흐름에서도 여전히 흐름은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좀 다르다 말씀드렸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추세 흐름에서 이탈됐어요. 제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가스공사는 일봉도 이미 추세를 이탈했고 주봉도 추세를 이탈했고 또 메인에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매도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죠. 52,500원 정도가 리스크 관리 가격인데 이거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 이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7월 5일 실적 발표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기에 7월 5일 실적 흐름에 따라서 아마 82,000원대 안착 가능성도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 주시해야 되고요. 미 대선 이슈 계속되고 있는데 미 대선 이슈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이 미국으로 자꾸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그 부분이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따르는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동성, 우려감, 불확실성 그것들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막상 당선자가 확정되고 나면 모든 리스크는 해소가 된다. 따라서 그 전에 이 불확실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달러, 환율 불안 이런 것들이 등락이 계속될 수 있다. 이 이슈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미 증시가 박스권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 지지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 흐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여겨볼 이슈 미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냐 7월 2일 아침에는 0.6포인트 상승했거든요. 장중에 등락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종가는 올랐는데 당분간 기간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빅테크가 계속된다는 어떤 분석에 따라서 빅테크의 기업들은 계속 주시해야 된다. 이 점은 꼭 참고하셔서 조정이 가하면 역시 빅테크는 관심권에 둬야 된다. 그리고 채권 금리 앞으로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0년물 특히 10년물이 4.4 이상 4.5를 넘어가게 되면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4.5 돌파 여부 주시해야 되고 이번 주 발표되는 비농업 분야 취업자 수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난달에는 소폭 올랐어요. 따라서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되면 미국 증시가 기술 중심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고 금리 인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 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이 지속되고 있고 제가 얘기했죠. 작년 1월 이후에 3억 주 이상 매수를 했다. 3억 주 이상 무시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한 14조 원 이상 매수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외국인 삼성전자 팔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시장 붕괴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렇게 순매수 계속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전고점 8만 6천을 반드시 한번 뚫을 거다. 그런 관점 내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이 리스크 관리를 가고 있고 지금은 상승 모드로 베팅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 샀다, 선물 샀다. 현물 팔고 선물 매도하고 이게 반복 왔다 갔다 하거든요. 따라서 이 리스크 관리 모드가 언제 끝나냐 이 부분은 좀 주시해야 됩니다. 당분간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산다고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꼬그라지는 그런 조정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신과 자기만의 종목 압축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미국 테슬라 상승세를 주시해야 된다. 테슬라가 오늘 아침에 209달러를 넘었어요. 얼마 전까지 뭐 16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주춤하는데 테슬라가 강하고 가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결국 2차 전지가 저점 통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먼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정 오고 있지만 종목별로 좀 살펴봐야 되고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증시의 조언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의장,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7월 2일이죠. 오늘 밤 일정인데 제롬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주가 흐름 영향 미칠 수 있고요. 미 연준 의사록 공개됩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 연준 의원들이 발언들 따라서 이제 점도표 흐름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들 나오게 되면 9월이냐 11월이냐 금리 인하 흐름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7월 5일 주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CPI 발표 7월 11일 날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거 FOMC 의사록 공개, 비농업 고용지표, 6월 CPI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가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지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눈여겨볼 체크사항들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토커피 김단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